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우주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현재 우리가 앞에서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급팽창 우주론, 가속팽창 우주론, 그 다음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배워왔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우주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현재 우주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과학자들이 만든 현재 최신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거는 현재 우주의 모습이 어떨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과거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학습지 141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거는요,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했던 급팽창 우주론, 그쵸? 그 다음에 급팽창 우주론에서 과거는 이제 정확히 알아냈지만 미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선 가속팽창을 하더라. 그리고 이 가속팽창 우주와 은하의 회전 곡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두 가지였죠. 그쵸? 하나는 암흑물질, 또 하나는 가속팽창 우주를 통해서 알아낸 암흑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현재 우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표준 우주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 우주 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현재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현재 우주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주의 구성 성분은 가장 적은 것이 보통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는 보통 물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물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수많은 별들,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은하들, 그 다음에 성간물질이라 그래서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요거는 5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바로 이제 별이 태어날 때 성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성운이 바로 성간물질이 많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별, 은하, 성간물질 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까지 관측을 해왔던 부분들이 바로 요 보통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통 물질은 실제 우주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4.9%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많은 것이 이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암흑물질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 그죠? 바로 우리 은하에서 물질들, 여기 있는 보통 물질들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봤더니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도록 중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암흑물질이 있었다는 거고, 그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중력 렌즈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암흑물질이라는 걸 밝혀냈는데, 이 암흑물질은 현재 우주에서 약 2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많은 것은 현재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 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밝혔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속 팽창. 현재 우주가 점점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는 가속 팽창 우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요 암흑 에너지를 밝혀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런데요. 현재는 이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으냐? 또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현재와는 얘네들의 구성 성분의 비율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되실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흑물질하고요, 이 암흑에너지,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두 가지로 우주의 팽창에서 어떤 요소가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팽창 속도를 결정짓는데,
자, 이 팽창 속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기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암흑 에너지는 어쨌든 팽창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애였죠. 그죠? 가속 팽창. 그렇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올라가면은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암흑물질을 살펴볼 건데 암흑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력 렌즈라든가 또는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할 만큼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 자, 그래서 물질들이 암흑물질이 많아지면은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중력의 크기가 커지면 자, 중력이 커지면은 서로 그 은하들과 그 다음에 특이 은하들 이런 물질들이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가까워지게 되면은 팽창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암흑물질이 많아지면 팽창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우주 표준 모형에 대해서 볼 거지만 이 암흑 물질이 많으면은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에서 어느 것이 더 많냐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보시면 암흑 물질보다도 암흑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팽창을 느리게 해주는 요소보다 팽창을 빠르게 해주는 요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이렇고요.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표준 모양에 따른 우주의 역사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올수록 시간이 가까워져서 현재가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우주의 시작인 빅뱅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팽창하는 우주. 그러니까 일로 많이 뻗어질수록 팽창이 돼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빅뱅일 때는 이렇게 작았다가 현재는 이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현재로선. 그래서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순서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자, 일단 우주의 시작은 당연히 이제 빅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빅뱅.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빅뱅이 일어났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절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빅뱅이 일어났다는 것만큼은 맞아요. 왜 맞습니까? 빅뱅이 맞다는 증거 두 가지로 빅뱅이 맞다는 게 결정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였죠.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로 인해서 과거에 빅뱅이 일어났었는데 그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우주가 이렇게 쭉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것이 아니라 팽창 속도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해왔는데 가장 초창기에는 팽창을 매우 빠르게 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렇게 팽창을 매우 빠르게 했던 시기 바로 이제 급팽창 시기였죠. 여기서의 팽창 속도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빛보다도 팽창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도.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급팽창이 일어났었는데 이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균일하다는 거.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가 이상하게도 매우 균일하다. 모든 방향에서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지평선 문제라는 거였어요. 지평선 문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주가 매우 평탄하다는 거. 우주가 평평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요 우주가 평평한 상태 바로 이제 편평성 문제라는 게 있었죠. 그거를 요 급팽창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홀극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 그쵸? 자기올극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급팽창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자기올극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빅뱅 후에 잠깐의 급팽창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점점 팽창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초창기에는 보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더라는 거예요.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더라는 거죠. 자, 그 기점이 몇 년 전쯤이냐? 감속 팽창에서 가속 팽창으로 바뀐 게 전반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만 년 전까지는 감속 팽창을 했다가 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속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감속 팽창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두 가지 요소,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감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주가 생기고서는 대부분의 시기에는 암흑 에너지보다는 암흑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앞 강의에서 우주의 가속 팽창 부분 보시면은, 가속 팽창 우주 부분 보시면은 분명 과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그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보다 더 많아서 감속 팽창을 했다가 약 50만 년 전서부터 이제 가속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쯤부터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암흑 물질보다 이제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현재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더 많은, 즉 현재 우리 우주 구성료에서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기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약 한 50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요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현재에서는 우주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이 분명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속 팽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현재 우주가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재 우주는 평평한 우주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편평한 우주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미 알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우주는 매우 편평하지만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요. 이 가속 팽창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암흑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보통 물질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주는 이런 상태라는 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미래에는 현재 예상으로는 암흑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이 평평한 우주의 형태를 잃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배우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왜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계속 바뀌고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저나 과학자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는지는 당연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나 또는 후대 다른 사람들이 밝혀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대단원 6단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은하의 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은하의 분류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매우 큰
매우 특이한 은하들인 특이 은하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용해서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 팽창을 통해서 과거에는 빅뱅이 있었다. 그 빅뱅 우주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우주,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초신성을 관측해 보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 우주라는 걸 발견하면서 마지막에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한 우주의 표준 모형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요 6단원에 대해서 학습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구과학원은 요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역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